자, 오늘은 X7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0의 X드라이브의 DPE 모델이고요. 7인승 모델입니다. 2022년 6월에 출고됐고 8월에 리스를 실행한 차량이죠. 양자의 입장이 있어요. 리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현 계약자, 그리고 인수하는 사람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장동에 있는 개인 사업자 분이세요. 아이들과 같이 주말이면 강릉에 있는 해변이나 계곡에서 오토캠핑을 했었던 차량입니다. 본격적으로 오토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샀는데 막상 또 사보니까 짐이 계속 늘어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리스로 현재 있는 차량을 정리하기로 했고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바로 3195의 957 하나를 실제 신차급 차량 2022년도에 13개월을 사용했고 주행거리는 24,500km에 완전 무사고인 검정색의 안에는 브라운 시트인 이 차량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분께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란 거예요. 내가 차량을 정리를 할 때 내가 현금으로 샀다가 판매를 할 때라도 이곳저곳에서 견적을 받잖아요. 이분도 역시 리스를 정리하면서 가장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바로 이렇게 의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할 때 한번 알아보고 중고차 업체든 아니면 일반 개인이든 그것을 현금 할부 그리고 리스 승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차량을 정리를 하려면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리스니까 리스사에 반납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수해서 중고차로 판매를 하든지 리스로 승계를 하든지. 리스 승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중고차 업자에게 넘길 수 있고 그걸 이제 완납 승계라고 불러요. 하나는 이 조건 그대로 이 차량과 함께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제3자에게 리스 조건을 넘기든지 반납 조건을 봤더니 보증금이 1,221만 원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 묻고 매달 161만 원씩 냈는데 6,400만 원 이상 줘야 돼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중고차 인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인수하려면 1억 1,700 정도를 내야 돼요. 리스를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도 자기가 물고 중고차 업체에게 넘겨주는 비용과 마진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승계는 이제 두 개 남았죠. 완납 승계가 있고 일반 승계인데 완납 승계로 제가 정리해보니까 대략적으로 1,700, 800.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 차를 가지고 계세요. 보증금을 1,221만 원 넣고 161만 원씩 13개월을 탔는데 정리를 하고자 했더니 완납 승계로 중고차 업체한테 넘겨준다고 해도 보증금 다 털어내고 여지까지 낸 거 다 빼고 1,700. 그 다음에 내가 인수해서 판매를 했던 리스사에 넘겨준 6,400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정리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았네요. 조건을 넘겨주는 거.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넘기는 거를 보증금 1,221만 원 빼고 딱 넣었더니 1,250만 원 정도를 내가 승계할 때 받을 수 있겠더라. 그러면 전 계약자 입장에서 무조건 1,250만 원이라도 리스 승계를 넘겨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1,250만 원이 나올 수 있었냐? 이 차량을 인수하는 사람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오토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세 가지로 인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얘가 현금 차면 현금으로, 그리고 현금이 없다면 할부로. 그런데 내가 사업자고 법인 사업자고 개인 사업자야. 리스 승계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그렇다면 리스 승계를 받는 것까지를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현금이면 얼마입니까? 엔카로 둘러봤더니 현금은 어떻게 인수를 하는 거냐? 그냥 차값만 주는 거냐? 그렇지 않죠? 취등록세와 부대 비용을 한 10% 정도를 추가로 얹어줘야 된다. 현금으로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보통들 어떻게 하죠? 일부를 현금 주고 나머지는 할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캐피탈사 중고차 할부 내 신용을 끼고 하게 되면 900점 이상, 즉 1등급 이상일 때 900에서 930점까지는 8.2%, 930에서 960점까지는 7.5%, 그리고 그 이상을 6.9%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등급을 가지고 계신 개인 사업자 아무리 매출이 많고 이런다 하더라도 완전 큰 회사 CEO 빼고는 제가 못 봤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통들 어떻게 하느냐?
800에서 850점, 뭐 700점 후반 이럽니다. 이러면 이런 분들 거의 10% 넘어가요. 그런데 좋다 이거죠. 7.5% 기준으로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게 원금이에요. 48개월 얼마 나오죠? 한 달에 얼마입니까? 어마무지하죠. 300에 가깝죠. 이거 그런데 얘를 10%, 12% 넣고 보면 310, 320, 330 금방 넘어가요. 총액 기준으로 1억 5천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까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었죠. 현재 계약자 분께서 리스다. 그러면 리스 승계로 내가 땡겨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어렵지 않아요. 인수 총액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달 리스료 곱하기 잔여 개월수 플러스 잔존가치. 거기에다가 현금 인도금 1,2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221만 원. 뺐더니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굳이 가져야 되겠다면 1,250만 원의 현금 인도금을 주고 리스 승계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죠. 현금가보다는 높지만 할부가보다는 훨씬 낫죠. 이 차 현금으로 살 수 없다면 리스 승계하자 이거예요. 1,250만 원 주고.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죠. 현재 계약자 반납하면 6,400만 원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리스 승계로 넘겼더니 1,250만 원. 그거를 받는 사람이 받아봤더니 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 할부 이율 기준으로 3% 정도밖에 안 되는 기준으로 승계를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 계약자도 수천만 원을 이득을 보는 거고 현 계약자도 할부로 했을 때보다 수천만 원을 이득을 보는 바로 윈윈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차 2년 동안 워런티 연장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승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은 신차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X7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저는 이 차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자율 3%도 안 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 차 리스 승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수입 SUV를 타고 싶다고 하신다면 바로 이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가이드는 제가 이렇게 해드립니다. X7 이렇게 넘기시고 X7 이렇게 받으시면 이게 바로 리스의 정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6월에 출고된 X7을 가지고 리스의 정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